아이들이 즐겁게 흥겹게 또 집중을 그것도 이제 아이들 만나면 보통 80분, 90분을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좀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그런데 늘 저도 이제 강연자라는 강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아이들 처음 만날 때는 거의 5분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낯선 사람을 어른이잖아요. 저는 또 그리고 작가이고 작가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워하죠 아이들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빨리 신속하게 깨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오프닝 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내는데 한번 맞춰볼까요? 네, 문제 좀 내볼까요?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인사 좀 드릴게요. 얘들아 안녕. 안녕. 인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제예요 지금. 막 나오세요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얘들아 안녕 했는데 이 목소리 좀 많이 좀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텔레비전에 유명한 애니메이션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목소리인데 혹시 다시 한번 들어보죠. 얘들아 안녕. 이 목소리의 주인공 네 포비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잠깐만요. 외모가 닮았어요. 네, 여기 김정 선생님은 올해 봄에 신춘문예 하셨어요. 좀 늦게 하셨는데 좀 정말 존경합니다. 네, 제가 파우치에다가 직접 제 대표작 나라라 삑삑이가 주인공 삑삑이를 그렸습니다. 이 파우치는 세상에 딱 이 파우치를 보관하셨다가 한 30년쯤 뒤에 KBS에 김풍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가실 가치가 어떻게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람 돈 팔자 안다 모른다? 모른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이제 뽀로로에 나오는 북극곰 폼이라고 맞추셨는데 저도 제가 폼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 성우는 아니죠. 성우는 여자분이세요. 근데 한 12년 전에 강원도의 봉평에 여름방학 캠프에 갔는데 애들이 한 70명 모였어요. 거기서 무대에 올라와서 얘들아 안녕 딱 했는데 갑자기 몇 명 애들이 폼이 아저씨다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뽀로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폼이가 누구니 그랬더니 애들이 뽀로로에 나오는 곰이라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얘들아 안녕 했더니 70명 된 애들이 폼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검색해봐 유튜브 들어가서 폼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거의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참 사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강연 때마다 처음에 오프닝 때 꼭 써먹는데 애들 너무 재밌어해요. 그리고 제가 얘들 안녕 하기 전에 이렇게 멘트 하는데 맞추는 아이도 나와요. 그러니까 목소리 유사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작가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역시 오프닝 때 이 벽을 깨주고,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 봤을 땐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이고 뭐로 보여요? 북극곰 포비로 보이니까 애들이 경계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유리벽이 깨졌다 안 깨졌다? 깨졌다. 여기서 이제 경계도 없고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 이제 칼자는 누구한테 가요? 아이들이에요? 저예요? 저한테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래도 아이들을 만나면서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지방에 초등학교 1학년 행사를 가는데 북한교실, 네, 여기 송덕초등학교 선생님 북한교실 따로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여기 서울이야나 보통 이제 지방 학교들이 시청학실이 없는 학교들이 교실을 2개 터가지고 행사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제가 강연자를 강연 책에다 북한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이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북한교실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딱 행사장 들어서 이제 무대에 딱 무대도 없죠. 딱 섰는데 1학년 아이들이 한 꽤 많이 모였어요. 뒤에 이제 선생님들 쫙 앉아 계시고 그날 하필이면 교감 선생님도 딱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안녕 딱 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1학년 아이가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작가님이 양말 빵꾸 났다 딱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돌발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거의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 0.2초 안에 이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얘들아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급하게 들어오다 보면 이걸 못 챙기잖아요. 그리고 또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제가 실내화를 갖고 다녀요 항상. 근데 그날 여기 벗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지금 보니까 양말 사이로 지금 엄지발가락이 나오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쏙 나온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래? 있어요 이랬잖아. 왜 나왔냐면 이 엄지발가락이 너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기다리는 줄 아니? 오죽 기다려서 답답했으면 이게 구멍 양말을 뚫고 나왔겠어.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애들이 와르르 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 다시 살아났는데 여기서 머뭇거리면 어떻게 해요? 개망신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돌발 상황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오늘 타조도 나왔고 전적인 비비에는 욕심쟁이 암탉 꼬꼬도 나왔고 비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일단 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새들은 다른 동물 사자나 호랑이 뱀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볼까요? 저를 놀라게 대답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꺼낼 거예요. 네. 자 한번 가보죠. 새는 다른 동물하고 뭐가 다를까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소리가 어떻다고요? 소리가 다양하다. 네 잘하셨어요. 네 또 다른 분이요? 지금 나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날려면 뭐가 필요하죠? 날개. 자, 제가 사실은 학교 강연 때는 강연도 재미나고 웃기게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보니까 항상 메시지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 학교는 교육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재미만 갖다 주면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로 아마 오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날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자유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부를 잘해도 자유가 없어서 행복할까요? 일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 자유는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거 반드시 요 메시지 넣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문제 하는 거죠. 얘들아 새 날개는 앞다리 2개가 변한 거야? 뒷다리 2개가 변한 거야? 이거 전체 문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뒷다리 2개가 변했다. 나오시잖아요. 앞다리? 네 정답입니다. 날개는 앞다리 2개가 변한 거야. 자 이 앞다리 2개가 변해서 날개가 됐기 때문에 자 날개는 지금 손가락이 없잖아요. 뭘 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하는 게 뭐죠? 부리가 되는 거죠. 이 부리가 이 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리야말로 새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부리에 대한 질문 좀 할게요. 새 부리에는 콧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콧구멍이 클까요? 작을까요? 근데 콧구멍이 작고 냄새를 잘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새들은 후각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새가 냄새를 못 맡는 건 항상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세상에는 고집을 끝까지 하면 안 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냄새 잘 맡는 새가 있다 없다? 있다. 냄새 정말 잘 맡는 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랑말랑 키위새. 키위새입니다. 키위새는 냄새를 얼마나 잘 맡냐면요. 땅속 깊숙이 꿈틀거리는 거 뭐죠? 지렁이 냄새를 맡고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어요. 하지만 키위새가 언제나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는 건 그냥 내버려둬도 지렁이가 저절로 기어나온 날이 있어 없어요? 그날은 오늘처럼 맑은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이에요? 그럼 비 오는 날 키새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맑은 날 키새는 바빠요? 안 바빠요? 왜 바쁘죠? 땅 파느라고 바쁜 거죠. 그러면 지렁이를 좋아하는 키새는 지렁이 욕심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자, 근데 키새는 말랐을까요? 살이 쪘을까요? 통통이 살쪘어요. 살찐 키새는 지렁이 욕심이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살찐 동물들은 욕심이 적어요? 많아요? 저는 말랐어? 쪘어? 우리 손 들어보면 웃겨요. 손 들어보잖아요. 그럼 말랐다 반, 쪘다 반이에요. 제가 아이들 만날 때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제 저학년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5개 주는데 말랐다 그러면
얘들아 너무 기분 좋아. 동그라미 10개 줘요. 쪘다 손들어 반 들잖아요. 너희들은 기분은 안 좋지만 솔직히 대답한 거야. 사람은 솔직해야 돼. 15개 주는 거야. 왜 애들 난리가 나죠? 좀 말랐어요? 쪘어요? 얘들아 살찐 선생님은 욕심이 적을까 많을까? 생각 욕심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상상 욕심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말썽 욕심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음식 욕심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피자 한 판 먹어요 못 먹어요? 허니콤보 하나 먹어요 못 먹어요? 욕심이 적다 많다? 나는 말랐다 쪘다? 조선의 임금이 27분이 계신데 27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말랐어요? 쪘어요? 쪘어요. 세종대왕은 야채 좋아할까요? 고기를 좋아할까요? 고기. 저는 야채 좋아할까요? 고기 좋아할까요? 고기 좋아하죠. 야채 먹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몸입니다. 자, 세종대왕하고 저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말랐다 쪘다? 여러분이 만원 지폐에 보는 세종대왕은 진짜 세종이에요? 가짜 세종이에요? 가짜 세종이에요. 사실 그거보다 1.5배 정도 좀 크게 그려하셔도 됩니다. 세종대왕은 평생 고기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불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얘들아 이건 안 되겠어. 다음에 하자. 그럼 애들이 다음에 하자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안 돼요! 네. 새 부리에는 이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죠. 이빨이 동그라미 드릴게요. 이빨이 없다. 1개 받으시고 이빨 있다. 5개를 빼세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잖아요. 마이너스 주면 다른 아이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 좋다. 괜히 이러죠. 얘들아 옆에 친구가 동그라미 빼는 걸 좋아하면 돼? 안 돼? 네. 이건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자, 여기서 이제 새들이 이빨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이빨이 없는 새한테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한번 손 들어보자. 자, 네, 먹는 거 어떤 문제? 네, 자요. 이제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자, 이빨이 없으니까 딱딱한 걸 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다른 거요? 이빨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빨에 끼는 게 없어요. 이빨이 끼는. 오, 대단해.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태양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멋지다. 끼는 게 없어 얼마나 좋아. 네, 최한수 생태학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 관련자들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에 다 몰려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회원이? 6,300명. 네, 6,300명의 밴드 회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태 환경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이분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제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근데 누가 선배일까요? 여기. 누가 선배일까요? 작가님. 이쪽이요, 이쪽이요? 그걸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작가님. 제가 선배예요. 같이 학교 안 다녔어요. 끌려왔어요. 네. 저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한 4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빨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아이들 의견을 쭉 들어주고 저는 그때마다 코멘트를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거를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마이크 들고 빠른 시간에 0.1초에 한 번씩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00명이 있어도 그걸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보통 강연 한 번 하면 거의 한 6,000보 정도 나오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는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 대답을 듣지만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딱 대는데 손을 들었는데 마이크를 딱 댔어요. 근데 얘가 대답을 못해요. 이런 아이 있죠? 선생님 이런 아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얘를 살려줘야 돼요? 살려야죠. 이거는 작가의 또 의무이기도 해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살려면 얘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려면
한 200명 딱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 아이가 귓속말 찬스를 걸었어. 굴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이크 손을 가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안 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고개를 끄덕거려요? 안 끄덕거려요? 끄덕거려. 오 그래. 얘가 말한 것처럼 약간 구라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역시 구라를 포장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박수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선물도 줍니다. 그 이 아이는 깜짝 놀라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했다가 말 안 했던 아이가 마지막에 또 손을 들었는데 마이크를 딱 폈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연의 목표가 모든 아이의 입을 열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불 얘기했고요. 자, 새가 정말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점은 우리 동물들은 뭐가 있죠? 털이 있잖아요. 새는 뭐예요? 깃털. 깃털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깃털이 가벼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는 날아다니니까 몸이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새는 뼛속이 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뭘 먹으면 바로 똥개를 싸요? 안 싸요? 이건 몸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진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깃털이 예쁜 새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 사람을 치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새들이 남자가 깃털이 예쁜 이유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그럼 새들은 암컷이 생 거예요? 수컷이 생 거예요? 요건 좀 잠깐 보류해놓고요. 자, 이제 딱 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집에서는 중요한 일 결정,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남자들이 하니 여자들이 하니? 그러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남자들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전멸이네요. 여러분 집에서 중요한 일을 여자들이 결정해서 손 들어보세요. 압도적이네요. 여러분 집에서 대부분 중요한 일 결정은 정말 한 20% 정도 나와요. 남자들이 결정하는 집이. 한 70, 80%는 여자들이 결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다 둘러보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멘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집에서 아빠가 큰소리 빵빵 쳐도 엄마가 문 열고 나면 아빠 꼼짝해? 못해? 그럼 못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센 거야? 엄마가 센 거야? 여자들이 센 거지요. 그러고 이제 새한테 중요한 일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새들은 중요한 결정을 대개 누가 할까요? 이걸 하면서 그러면 새들한테 중요한 결정은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생각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새들한테 중요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손 들고 파우치 받습니다. 새들한테 중요한 결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만요. 네, 알문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새는 알을 낳죠. 근데 모든 새가 알을 낳는 건? 혹시 새끼 낳는 새도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모든 새는 알을 낳는다. 2번, 새끼 낳는 새도 있다. 한 번만 손 들어요. 1번, 모든 새는 알을 낳는다. 내리세요. 압도적이네요. 2번, 새끼 낳는 새가 있다. 동그라미 10개를 빼세요. 모든 새는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지 않으면 새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새만 알을 낳는 것도 아니에요. 깨도 달랐고 뱀도 달랐고 거북이도 달랐죠. 그런데 이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사실 포유류 중에서도 알 낳는 애들이 있어요. 오리, 너구리, 바늘, 두더지 다 호주에 사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면서 어떤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어떤 걸 끝까지 고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예외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메시지 계속 준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저는 이 깃털 얘기 할 때마다 새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추운 겨울에 오리털 파카 입었잖아요. 오리털 파카를 만드는 공장이 되겠죠. 그럼 오리털 파카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오리털을 뽑아요? 개털을 뽑아요? 오리털 뽑죠. 여기서 전체 문제 한번 할게요. 오리 농장에서 이 가슴털을 뽑을 때 오리가 산채를 뽑을까요? 주무채를 뽑을까요? 산채를 뽑죠. 산채를 뽑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산채를 뽑죠? 이거 한번 대답 좀 들어보죠. 네, 선생님. 깃털의 품질이 더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답은 아니어도 이렇게 박수를 칠 경우가 있어요. 자, 오리털을 산채로 털을 뽑는 이유는 산채로 털을 뽑아야지 그 이름에 털이 자라서 또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산채를 뽑는 거죠. 그렇다면 오리 농장의 오리는 몇 년 동안 가슴털을 뜯겨가며 살아갈까요? 이 얘기는 오리의 수명이 몇 년이라는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오리의 수명은 짧을까요? 길까요? 짧다면 5년, 길다면 20년이에요. 이거 손 한번 들어보죠. 오리의 수명은 짧다. 5년 산다? 내리세요. 오리의 수명은 길다. 20년 산다? 네, 정답입니다. 오리의 수명은 무려 2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몇 번 가슴털을 뜯겨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20번. 그런데 내가 아까 처음에 깃털 얘기할 때마다 새들한테 미안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가슴털을 뽑을 때 살살 뽑을까요? 팍팍 뽑을까요? 살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쇼크사로 죽어요? 안 죽어요? 심지어 감염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잡아줘 만든 파카가 무슨 털 파카? 왜 선생님을 가르치고 있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가 정말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점, 부리가 있고 깃털이 있고 알이 모든 새는 알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제 본 게임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숨바꼭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딱 봐도 숨바꼭질 좋아하게 생겼죠. 근데 숨바꼭질 아무리 잘 숨어도 술래가 날 찾아요? 못 찾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숨바꼭질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실제 며칠 동안 땅굴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일요일날 친구들이 숨바꼭질 하재. 저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래서 술래가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저는 땅굴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입구를 벽단을 딱 막아버렸어요. 진짜요. 그랬더니 술래가 이제 땅굴 있는 친구들은 다 찾았는데 한 명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랬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이 술래가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꾀꼬리를 외치기 시작해요. 무슨 꾀꼬리? 시작!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쳤지만 저는 땅굴에서 나갈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왜? 영원히 찾지 못한 숨바꼭질 하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술래가 자기가 찾은 친구 5명이랑 6명이 크게 꾀꼬리를 외쳤어요. 어떻게? 시작! 못 찾겠다 꾀꼬리. 6명이 단체를 외쳤지만 전 땅굴에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지 않았더니 내가 땅굴에 들어보니까 애들이 뭐라 하는데 보니까 빨리 오준이의 집에 가서 오준이 연기처럼 사라졌던 얘기를 엄마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서도 꾀꼬리를 외치는데 애들이 울면서 꾀꼬리를 외치더라고요. 어떻게? 울면서 시작! 네, 선생님 잠깐 좀 나가주세요. 역시 네, 동화극 하시는 이선정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선정 선생님, 네, 저도 이제 인연이 좀 몇 년 됩니다. 오래 됐는데 이 못 찾겠다 그분이 울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못 찾겠다 꾀꼬리. 한 번 더 부탁해요. 못 찾겠다 꾀꼬리.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계속 가는데 점점 가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소리는 점점 커져요?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미션을 냅니다. 얘들아,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제 못 찾겠다 꾀꼬리 입만 뻥긋하고 소리가 한 개도 나오지 않으면 동그라미 포인트를 20개 주겠어. 그 미션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한 150명 되는 애들이 입만 뻥긋하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삑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삑살이 나오면 걔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이. 근데 나중에 한 2번, 3번 하면요 소리가 한 개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짧은 시간에 아이들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업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엉뚱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닭을 키웠는데 제가 닭을 키운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뭐 때문에 닭을 열심히 키웠을까요? 치킨이요? 네, 제가 달걀 후라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에 달걀이 한 3개, 4개, 5개 정도 나왔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달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마다 달걀이라서 할아버지가 다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달걀이 도시락 반찬 빼놓고
따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달걀 후라이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닭을 키웠으면 제가 먹을 수 있는 달걀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다는 얘기죠. 저는 어떤 달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까요? 깨진 달걀. 네. 예전에는 다 유정란이었고요. 네, 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서울 마세요. 노른자가 두 개인 쌍화를 제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꼭 나왔어요. 신기하게도요. 이 쌍화는 할아버지가 사갔다 안 사갔다? 사가지 않았어요. 사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은 그때 쌍화를 절대로 사 먹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쌍화를 사 먹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왜 쌍화를 사 먹지 않았을까요? 쌍둥이 나요. 예, 쌍둥이를 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쌍화를 사가지 않으니까 제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이쯤에서 이 대목에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네, 질문이 쌍화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와요. 네. 자, 이렇게 나오세요 선생님. 네, 동화 작가이자 청소년 소설가 민경혜 작가이십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 하셨고요. 네, 주로 이제 한림에서 매운 떡볶이죠? 눈물 속 매운 눈물 속 떡. 매운 떡. 그게 잘 나가고 있죠? 네,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특별히 질문 안 해도 아이들은 계속 어떤 의문점을 계속 찾아내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도대체 쌍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지푸라기 꾸러미로 해서 10개를 만들었는데 쌍알 꾸러미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쌍알은 딱 봐도 쌍알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컸어요. 거의 오리알보다 약간 작았기 때문에 딱 보면 쌍알인지 알아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어디로 뛰어가요? 닭장. 닭장에 두부리 들어가서 닭이 암탉이 품고 있잖아요. 암탉 쫓아내고 딱 보면 쌍알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쌍알을 먹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쌍알을 먹었어요. 쌍알 먹은 개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개 정도 쌍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쌍알을 먹으면 뭘 난다? 쌍둥이를 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쌍둥이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저는 300개 정도의 쌍알을 먹었다면 저는 쌍둥이가, 딸 둘이에요. 쌍둥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쌍둥이가 있을 거다? 네, 내리세요. 쌍둥이가 없다? 네. 쌍알하고 쌍둥이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만일 여러분 자녀가 손주를 빨간 머리 달린 빨간 머리카락 나하나를 좀 낳고 싶다면 미용실 가서 빨간 염색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누구랑 결혼해야 돼? 어느 나라애랑? 저 북구라파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애랑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간 머리 나오죠. 자, 저는 쌍둥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알하고 쌍둥이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게 따라서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근데 지금은 이건 미신이죠. 근데 미신이 지금 지난 수십 년 지나면서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한 개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믿고 있던 그런 미신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수 있다. 역시 어떤 거를 끝까지 고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암탉을 만났고요. 그리고 산에서 맷비둘기 만나는데 암탉과 맷비둘기, 욕심쟁이 암탉이 이제 나무에서 둥지에서 떨어진 비둘기알을 자기 새끼라고 품어서 깨어났고, 그러면서 온갖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쓴 책이 비비를 돌려주고요. 자, 이제 1탄 끝났으니까 자, 책이 잘 나가면 출판사에서 욕심이 나온다 안 나온다? 2탄에 대한 욕심이 있다 없다? 네, 8세 한 6세 돌아가니까 2탄 찍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안 팔리면 2탄 찍겠어요? 네, 그래서 2탄을 내게 됐는데 2탄에서는 이 꼬꼬하고 어떻게 누구랑 콜라보를 하지 생각하다가 욕심과 관련된, 자, 우리 사람들은 크면 무조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타조를 떠올렸고요. 사실 타조를 떠올린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 행사할 때 아무래도 체험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을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체험활동 거리예요, 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기획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 개구라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시 최고봉 선생님 모시겠습니다.